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, 부동산입니다.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. 막 놀러 가고 싶고 일하기 싫고 좀 막 몸이 이렇게 꼬이는 그런 하루입니다. 얼른 뉴스 읽고 좀 영상 올리고 나서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. 사실은 이 뉴스 읽고 나서도 해야 될 일이 쌓여 있어서 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잠시라도 일탈을 하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예요. 파는이 물려준다. 9월까지 아파트 대물림 역대 최대라는 기사예요. 그러니까 아파트 대물림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뭔 소리냐. 증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. 일단 파는이 물려준다라고 해서 제목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이거죠. 양도소득세 내고 다른 사람한테 파느니 그냥 자식들한테 증여해주겠다. 좀 기사 제목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서 증여로 집을 이제 자식들한테 부의 대물림을 하겠다. 뭐 이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약간 묻어나는 그런 제목입니다. 근데 기사 내용은 읽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에 대한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꾸준히 얘기되고 있는 이제 보유세 증가 부분에 대한 부담에서도 조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뭐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. 일단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9월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증여 거래들을 좀 따져봤더니 이 도표하고 같다라 그래요. 그래서 2011년에 1년 내내 한 26,000 가구, 뭐 25,000 요 정도 증여가 아파트 증여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뭐 34,000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4만 가구 가까이 됐는데 9월 달까지 증여한 내역 따졌을 때 한 28,400 정도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아파트 증여한 사례가 더 많대요. 그래서 33,270건 정도. 그래서 올 이제 12월까지 통계를 다 정리하면 훨씬 많이 증여가 될 것 같다. 증여를 이렇게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해 들어서 증여를 하기 시작했느냐. 기사에서 주된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증여세 신고세 공제율이 축소되고 있다. 그러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자진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 공제율이란 게 있어서 세금을 그러니까 증여세 내야 될 걸 좀 깎아주는 게 있는데 이게 매년 공제세 공제율이 줄어들고 있대요. 신고세 공제율이 줄어들고 있대요. 그래서 지금은 7%까지 공제해 주는데 원래 이게 10% 공제를 해줬었대요. 근데 작년에 이제 세법 개정을 해서 올해 7%로 공제율이 줄어들었고, 그리고 내년에는 또 5%로 줄어들고, 2019년에는 3%로 줄어들어서 이 자진신고에서 공제해주는 신고세액 공제율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증여할 거면 조금 빨리 하는 게 낫다라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, 또 증여 가액도 문제가 있죠. 집값이 지금 막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. 아무래도 비쌀 때 증여하면 증여세 세율이 더 높으니까 조금이라도 쌀 때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왕 줄 거면 뭐 빨리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다음에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또 더 몰리긴 했죠, 사실은.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보자. 일단 집을 여러 개를 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여러 개를 다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하면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줄 거면 빨리 좀 감면 많이 해줄 때 지금 증여해주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이 좀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. 자, 여러분이 집을 서울에 한 채 있고 지방에 뭐 한 2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렇게 3채를 갖고 있는데 집 2채를 증여를 자식들한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. 그러면 어떤 거 증여하시겠어요? 서울집 증여해 주시겠어요? 그런 부모님들 별로 없습니다.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증여를 받는 사람은 자산이 많이 있기 힘든 상황이니까 보통 이제 또 서울에 있는 집을 증여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집이 지방의 집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증여세가 좀 더 적게 나오는 거.
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물건을 주겠죠.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먼저 증여를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거 하나 갖게 되는,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유에 있어서는 양극화라고 볼 수 있겠죠. 주는 거는 조금 싼 걸 주고 내가 좋은 거 하나만 똘똘한 걸 가져가겠다. 이제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 보이는데요.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이제 증여 거래 증가세가 특히 지방에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56% 정도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, 부산, 세종, 충남 뭐 이런 데들도 증여들이 많이 있었네요. 서울은 한 2% 정도, 97가구 정도가 늘어났대요. 그래도 뭐 서울이 증여하는 가구 수 자체로는 제일 많긴 하네요. 지금 뭐 4,848가구, 거의 9월까지 한 4,900가구 정도 증여가 있었다고 하니까, 예. 한 10여 년 전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냐면, 지금 사실 이제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뭐 아직 지금 소득세법 개정이 된 건 아니라서 실제 개정되는 거 봐야겠지만,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 뭐 일단 지금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 중과가 부활한 상태이긴 한데 10%포인트 세율이 더 붙죠. 근데 이제 내년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 2주택자도 10%포인트 붙이고,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20%포인트 붙인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, 소득세법 개정을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을 무겁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, 10년 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. 그 당시에는 단일세율로 3주택자 같은 경우 60% 중과를 했고요. 그 다음에 2주택자 같은 경우 50% 중과를 해서 시행을 했거든요. 그 당시에 한참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였냐면 증여세였습니다. 증여세를 내는 게 세금을 덜 내냐, 양도소득세를 내고 파는 게 덜 내냐, 이거 가지고 이제 자산가들, 집 다주택을 갖고 있는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고민했거든요.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, 아마도 이제 세무사들이 이거 관련해서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면 어떻게 되고요, 뭐 세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요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많이 해주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고요. 물론 뭐 증여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. 일종의 뭐 탈세라기보단 절세한다고 생각해서 자녀한테 일단 높은 금액으로 증여세 내고 한번 소유권 이전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이름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덜 나와서 이득이 되지 않느냐,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어떤 절세의 방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, 실제로 또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2월 과세라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집을 5년 내에 팔게 되면 증여해준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는 거 계산해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뭐 세금 물리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. 세금 부분은 뭐 이런 방법도 있다, 고민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, 세무사랑 항상 꼭, 세무사도 이 세무사마다 잘하는 분이 있고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잘 모르는 분이 있고 하니까 여러 분들한테 세무 상담을 꼭 하시고 나서 움직일 것을 권합니다. 아무튼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증여에 대한 이제 신고세 공제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조금이라도 세금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을 때 증여하려고 작년부터 이제 증여하고 있는, 아파트 증여하고 있는 숫자가 많이 늘었고, 올해 9월까지 정리를 해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한 17% 증가한 상태고, 그리고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되게 더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고, 그리고 서울보다는 지방의 아파트들의 증여 거래 건수가 좀 늘어나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. 뭐 이 정도, 그런 지금 상황이다.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